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조훈현 프로바둑기사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짠!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데리고 나와서 이세돌이랑 이제 바둑 대국을 붙었었잖아요.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그때 이 인공지능이 바둑 기사를 택한 이유. 바둑 기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바둑을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생각법. 그 사람들의 머리를 너무, 천재들의 머리가 궁금했어요. 두뇌가. 그래서 이세돌 구단 책을 읽고, 바로 조훈현, 구단의 책이 있길래 이걸 찾아서 읽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추천사를 만화가 미생의 저자 윤태호 작가, 이연세 작가, 엄홍길 대장,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등등 이렇게 내노라 하는 분들이 써주셨고요. 이분은 국회의원까지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조훈현 구단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유일하게 국수라고 칭해지는 전설보다도 더 높은,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바둑기사라고 합니다. 세계 최다승 1938승, 세계 최다 5승 160회를 기록한 2세 최고의 승부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최고의 천재들과 겨루어서 우승을 한 이 사람은 어떤 생각법으로 살아갔을까? 진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변화와 혁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싸울 힘을 기른 후 마침내 도전하여 이기는 것이다. 그 출발은 언제나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창의적 사고에서 시작된다.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자, 어떻게를 계속 읽으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깊이 있는 사고를 자꾸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된대요. 어디 가서도 눈치 보지 않게 되고,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신념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은 거 맞나요? 맞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수록 남의 생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죠.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휘둘린다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의 말에 휘둘리면서 막 갈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원칙과 도덕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이런 원칙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도덕 규범은 꼭 지켜야 돼. 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자,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몸에 배야지 언제가 큰 선택을 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한 번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에 걸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주운전을 딱 한 번 했는데 걸렸을까요? 딱 한 번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딱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는데 걸릴 때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원칙과 도덕 규범이 없는 사람은 걸릴 때까지 뭔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 습관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이라는 바둑기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대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다. 네. 그래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 노력한다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고 이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승부, 바둑을 둘 때마다 이겨야 되고, 이기면 사실은 굉장히 큰 상금도 있고 유명해지고 이제 그렇죠.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 승부사가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바둑을 좋아하게 돼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승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기백이라고 해요.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자신만만해야 한다. 아무리 대단한 상대를 만났다고 해도 기가 죽지 않아야 한다. 쫄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상대방의 기세가 등등해진다. 막 이렇게 쭈구리처럼 막 이렇게 기죽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본다는 거죠. 포스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카드 게임 할 때는 우리 전문 용어로 뻥카라고 하죠. 손에 패 든 것도 없으면서 막 뻥치는 거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승부의 조건은 자신만만입니다. 이걸 갖추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이 모든 게 해결되겠죠?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 무엇보다 자신감을 기를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 종류의 시험과 테스트에 도전하는 것, 수없이 면접을 보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 낯선 일에 도전하는 것, 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런 경험을 반복해야만 더 노련해지고 영리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꾸 실수를 저지르고 야단을 맞아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감이 추락하겠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야만 자신감을 쟁취할 기회, 즉 성취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수없이 져야 한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 명언이죠. 별표할게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어제 리뷰한 책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나는 지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이거 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하면 어때? 지면 어때? 이런 거를 강하게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지 두려워하지 않고 단련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갖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면 좋은 게 있을 거야.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과 산다면, 혹은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면 좋아질 거야. 난 지금 직장이 없지만 직장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내가 깨달은 바로는, 그러니까 조은영 고수님이 깨달은 바로는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환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대학만 가면 좋겠지? 대학에 갔더니 취업만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취업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하면 뭔가 좋아지겠다. 결혼했어요. 최고 힘들어. 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어머, 아기는 절로 크는 줄 알았어요. 저는 24세 결혼했거든요. 26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제가 미래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돈이 너무 없고 힘드니까 돈만 벌면 좋겠지? 예. 아이가 대학만 가면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계속 딴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제 마음에 없었어요, 늘.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10년 전이 좋았고 20년 전이 좋았고요. 작년에도 좋았어요. 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너무 좋았고 신혼 때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 순간을 행복을 누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멀리 보고 내일을 보고 딴 남의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아깝더라고요, 시간이.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데도 노동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벌이도 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고 한심할 수 있다. 그러나 신념은 이런 시선을 뛰어넘는다. 신념대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영혼의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신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건 득이 되건 상관없이 내가 신념이 있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면 그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거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운동권에서 내가 계속 어떤 그런 사회에
뭐 어떤 협동조합에서 막 일을 했다거나 보수를 많이 받지 않고 사회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실패했지만 좋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선배님에게 어떤 그 위로받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인생의 수읽기를 잘 하려면 자기 분야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함께 세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문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영화와 드라마도 봐야 한다.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도 이러한 정보가 모여서 내 안에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예언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계속 정보가 쌓이면은 어떤 순간에 예측을 탁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만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강하다. 많이 알면 실수가 줄어들고 더 멀리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수읽기는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과 실력을 쌓는 것이다. 이게 내가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나랑 상관없는 것까지 하면은 좋다. 이 부분에 완전 제가 공감을 하면서 밑줄을 쫙쫙 그었어요. 진짜 쓸모없는 지식이 없다는 거를 제가 살면서 깨닫습니다. 자, 만약에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싶다면 어린 시절부터 시간 제한이라는 압박 속에서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좀 바쁘게 오늘까지 뭐 해야 돼, 내일까지 뭐 해야 돼, 이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이런 걸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삼성맨 출신이 정말 많더라고요. 봤더니 삼성은 뭐 휴대전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막 뭐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업무와 이런 압박과 성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들 중에 삼성맨 출신이 많았어요.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한다. 아니,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망한 거에 대해서 막 뚫어지게 봐야 돼요. 제가 펀드 투자를 했다가 2006년도에 은행에 입사하고 2007년도에 또 투자를 이제 계속 했다가 2008년도에 쫄딱 망했거든요.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 펀드 투자 돈이 반토막이 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전세와 매매가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도 못 사고 애기 낳아서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왜 위기가 일어났지? 왜 주식이 떨어졌지? 왜 주식은 떨어졌는데 부동산은 안 떨어지지?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실수를 뚫어지게 봐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프지만 들여다봤죠. 너무 상처가 됐지만 회피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나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권한다.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즐거워요. 자, 그렇게 나누면요. 그 이익이 몇 갑절로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코 한 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혜택의 빚을 갚는 것이지, 빚을 갚는 것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둑을 알리는 게 좋다라는 예시로 했습니다. 바둑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소개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좋은 노래 있으면 같이 듣고 싶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승부란 참으로 묘하다. 단 한 끝에 실력 차이를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젊음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내가 쌓은 모든 경험과 관록도 젊은 기사의 힘과 패기 앞에는 그저 무력할 뿐이다. 젊음이 모든 걸 이긴다. 그래서 젊음이 무섭다. 자, 지금 이분이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몇 살인지까지는 안 봤는데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셨죠. 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책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젊음이 최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젊은가요? 이분보다 젊으세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은현 이 구단님보다는 대부분 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젊음이 모든 걸 이긴대요. 뭔가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할 시간이 충분하다. 기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게 예쁜 거야. 야, 젊은 게 좋은 거야. 그때 돈 조금 번 게 되게 중요해. 나이 들어서 크게 버는 것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좋은 거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또 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훈현 구단의 고수의 생각법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